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국회 총무회가 오늘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또 한 번 다수당의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전부 내년에 심판 소재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짜 유공자 양산하는 이 악법을 또다시 통과시켰어요. 자,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집토끼 단속, 그야말로 가짜 유공자를 양산해서 지지층을 넓히는 이 얄팍한 꼼수. 이미 기존에 제대로 된 유공자 역할을 했던 국가 유공자들에겐 모욕적 입법안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뉴스타파 이재명 외국 대선 조작이죠. 요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검찰이 일종의 이제 이 중간 이 조사 결과라고 볼까요?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인해서 이 가짜라고 하는 김만배 이 뉴스를 다 알고서도 뉴스타파가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보도했다는데 맞다. 그런 의혹이 맞다라고 하는 그 검찰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결국 이걸 보면은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도 빨리 즉각적으로 단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법원에서의 재판 지연도 문제지만은 검찰에서의 수사 지연도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속전속결로 이재명 사건은 빨리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장제원 의원이 말이죠. 오늘 부산 포럼에 초대를 받아갖고 본래는 특강을 하게 돼 있는데 특강을 하면 또 이런저런 메시지다 해서 또 많은 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인사말로 대신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조민, 그러니까 이제 조국 사태가 막 터졌을 때 조민 취재하기 위해서 이 TV조선에서 조금 무리하게 취재를 시도한 거.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문제가 돼가지고요. 그 이제 조사를 쭉 했는데 오늘 1심 법원에 이어서 2심 법원에서도 무죄다. 이거는 위법성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래서 TV조선의 취재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마디로 조민은 갈수록 마뭉신만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맨 먼저 민주화 유공자법. 자, 그래서 민주유공자법을 갖다가 결국은 야당이 지난 7월부터 이거를 강행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우리 국민이 막았어요. 막았는데 이제 사실은 말이죠. 내년 총선이 가까우니까 그 의도를 더 이상 감추지 않았어요.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것처럼 하는 가운데 왜? 숫자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누굽니까? 이거는 야당이 즉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행시켰습니다. 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가짜 유공자를 양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토의에 불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이 법안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으로는 본회의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강행 통과될 것이 아닌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법의 공식 이름은요. 민주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률 통칭민주유공자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완전히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이 되어 있어요. 이 법의 내용을 보면은요. 4.19 혁명이라든가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와 부상자, 그 가족과 유족 모두를 예우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요. 야, 이거 진짜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기리는 법이구나. 예우하는 법이구나. 요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거는 가짜 유공자 양선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이 정무위 전체 회의에 상정을 해서 반발해서 퇴장을 하고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민주당 주린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다. 이거야말로 총선을 앞두고 86 운동권 그리고 노조 세력 결집을 위한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안건 조정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안건 조정 요구서가 되니까 이제 안건 조정위원회로 회부되잖아요. 안건 조정위원회 회부돼봐야 민주당 이게 3명에서 6명으로 딱 되는데 4명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안건 조정위 소집해서 강행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대충 회의하고요. 이거 국민의힘이 참석을 안 했으니까 무조건 하고 4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오늘 통과가 됐고요.
당연히 이제 민주당 야당 간사가 이제 김종민 의원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국민의 입장을 이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진짜로 이건 민주화 역사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예우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면서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김호랑, 중령까지 민주용자로 예우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법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요거야말로 지금 이제 이 악법 중에 악법 아니냐. 그래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과거 반정부 시라든가 불법 파업, 그리고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행위를 갖다가 하다가 이 사망했거나 부상된 어떤 사람들을 묻지마죠. 일종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법이다. 그래서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들이 대대손돈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표적인 공안 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난민전 사건, 그리고 경찰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그리고 전교조 해체 반대운동 등이 결국은 국가유공행위로 인정받는데 이미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서 1169억 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갖다가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기존 유공자뿐만 아니라 그 유족들마저 모욕하고 우롱하는 행위다. 뭐 진짜 옳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강력히 이 법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결국은요, 이 속속 모든 입법 과정이 전부 민주당의 단독 수적 우위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거 반드시 말이죠. 내년 이 선거에서 민주당 심판 자료를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요. 이 민주화 유공자법, 요게 진짜 가짜 민주유공자.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잖아요. 지금 저도 여러 차례 걸쳐서 방송해 드렸지만 5.18 유공자, 여기 가짜가 한 7, 80%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이 5.18, 즉 민주화 운동의 광주에서의 민주화 운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사들이 7, 80%나 된다. 이건 뭐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스카일리 데일리라고 하는 이 매체에서 아주 전수조사를 해서 분석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가짜 용자들이 거기에 딱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해찬이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그 명단을 공개하라? 또 명단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해서 명단을 공개 안 하고 있잖아요. 떳떳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라 할아버지법 위반이라도 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짜 유공자를 양산해서 재미본 민주당이 이번에는 다시 민주화 유공자법을 이제 또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또 가짜 유공자를 또 양산해 내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의도는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집도끼 단속. 그리고 언뜻 보면 정말 민주화 유공자를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얘기는 지금 뭡니까? 정말 국가안보를 위해서 유공을 세운 분들을 현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제대로 잘 챙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맞불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 우리 국가안보 유공자들에 대한 대우, 노력, 정책적인 노력, 요거를 갖다가 지금 맞불 차원에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좋은 법을 만들어서 더 윤 대통령보다 잘 유공자들을 대우해 주고 있어요. 요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가짜뉴스 프레임이다. 요 점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 장재현 의원이 나를 밟고 가라. 그러면서 불출마 선언하고 백의 종군하겠다라는 입장을 최근에 밝혔어요. 그런데 오늘요. 이 부산 적십자회관에서 부산 포럼이 열렸는데 여기에 본래 이제 특강 강사로 초대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강연을 하게 돼 있었는데 강연은 안 하고 10분 정도의 인사말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정도의 인사말을 통해서 본인의 심경을 내비쳤어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저는 칠흑 같은 터널에서 나오지 못해도 만족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불출마 선언했으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국회의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4년이 길다고 긴 거 아니겠습니까? 요 4년의 기간을 갖다가 칠흑 같은 터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면 저는 긴 터널에 들어갈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자, 그러면서요. 정치적 상황이 좀 달라져서 제가 여기서 허심탄회한 특강을 하게 되면 갖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제가 어떤 메시지를 자꾸 내는 것은 우리 당이나 정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특강을 취소하고 인사말을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잠시 멈추겠지만 우리 국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꿈이며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자, 이 톤이라든가 워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절한 수위에서 적절히 뭐라 그럴까요? 이 적절한 타이밍에 추가적인 입장문을 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까지는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 불출마 선언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 이런 것은 나중에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겠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전 막후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별도로 나중에 밝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인사말에서는 여전히 이 불출마 선언까지 그러니까 이 고뇌찬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불과 이틀 전이죠. 12일 날 별도의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이 포맷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뭐 이 김기현 같이 뭐 SNS에 내놓고 이러지 않고 당당하고 깔끔하게 딱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궁금한 거 풀어주겠다라고 이 장제원 의원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 과정,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총선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적절한 모멘텀에 추가적인 또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내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장제원 의원의 두 번째 입장문을 우선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윤 대통령과의 교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여러 설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아예 뭐 제일 측근 중에 한 사람인데 그거를 독자적으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님 제가 그만두려고 합니다. 요 얘기는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조율의 의미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분명히 대통령과 소통은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김기현 같은 경우하고 비교해보면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느닷없이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 페북에 글을 올린 타이밍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용도 문제죠. 내용에서는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당 대표적으로 사퇴한다는 이 내용 이외에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얘기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도 이거 욕심이 뭐 있는 건 아니냐? 울산 선거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그리고 이제 타이밍, 이 포맷 면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야지 왜 페북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했느냐? 밝혔느냐? 요것도 욕을 먹고 또 이 타이밍 학적으로도 또 욕을 먹어요. 뭐냐? 아니 가만히 있다가 뭐 이 자명 온다고 그러고 난리를 치고 혼자 고민에 빠져서 나를 생각을 정리할 줄 알았는데 겨우 만난 사람이 결국 이준석밖에 안 돼. 그리고 이준석이가 언론에 까니까 한 30분 있다가 바로 까? 이게 말이나 돼? 요렇게 온통 비난 덩어리에 쌓이는 게 지금 김기현 대표예요. 여기에 비하면 장제원 의원은 아주 깔끔하게 딱 남아답게 딱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심사항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2의 장제원이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2의 장제원이라면 뭐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했던 당 지도부.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바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요게 이제 제일 관심사항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중진. 중진. 그래서 중진에서는 이미 영남권의 중진도 있고 비영남권의 중진도 있고 아무도 지금 후속 인물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뇨한 의원장이 그 당시 뭐 했어요? 이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희생하는 사람이 나올 거야. 걱정하지 않아. 이뇨한 위원장이 웃고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열받을 텐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김기현 대표도 당 지도부에서 아예 논의도 안 하고 딱 거부했잖아요. 보이콧하고. 그리고 또 아무도 움직여주지 않고. 근데 열받을 텐데 이뇨한 위원장이 여유 있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50% 선거했어. 나는 뭐 전혀 불만이 없어.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50%는 당에서 그건 챙겨줘야 돼. 또 윤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은 여유 있게 기다리고 그러다가 장제원 위원장의 이 발언이 나오고 불출마 선언이 나오고 그리고서 제2당으로 김기현이가 나왔는데 두 사람의 모든 하나서부터 10가지의 과정과 결론, 내용 컨텐츠가 너무나 상반되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거. 요것도 국민에 대한 무시행위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벌써 이제 오늘 해 다 졌고 내일쯤 해서 말이죠. 내일 금요일 아닙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다 넘어가잖아요. 이것도 이미 벌써 늦었어요. 이미. 그래서 김기현이가 벌써 두 번째 입장을 내놨잖아요. 한 번은 이 당대표 사퇴였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한 번 딱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 차원의 부수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제대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아니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얼마든지 소통관을 쓸 수 있잖아요. 예, 소통관 가서 기자회견 하십시오. 아니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고 뭐 때문에 나는 안 하는지 그 깊은 속을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딱 성명 하나 내야죠. 더 늦기 전에. 그게 아니 본인이 당대표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총선 선거 당연히 이겼다. 윤석열 정부 국정 성공 당연히 최고로 목표 삼겠다. 아 이번에 성명 그 페북에다가 입장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게 방법이 그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냐. 어제 이 페북에 글을 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판이 하루 종일 쏟아졌잖아요. 어제부터. 그러면 그 말이 진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 이 열심히 하겠다라고는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레토릭이 아니다. 이재명 같이 입에서만 나오는 거짓말이 아니다.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과도 차별화시켜야 되고 당 대표 바로 어제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소통관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을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SNS에다가도 정중하게 사과의 의미를 담아서 추가적인 입장문을 내놔라. 그래서 추가적인 입장문의 핵심은 지금까지 나왔던 잘못된 점 지적하고 그 다음에는 울산 선거에 나올 거냐 말 거냐 요거에 대한 입장을 똑부러지게 깔끔하게 정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당대표 사퇴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욕먹는다. 그래서 당 중진 이런 사람들의 입장 그리고 윤 대통령과 가까운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더 난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자 이제 뉴스타파 검찰의 뉴스타파 관련된 중간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6일 날 김영준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이제 이 대선 공작이 일종의 이게 대선 공작인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지금 압수수색을 넓혀가면서 해 왔잖아요. 자 여기에 관해서 지금 중간 결과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로 이제 몸통이라는 거 아니에요? 왜 몸통이냐? 조영시 부산대출은행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영 이거 커피 한 잔 타줘서 내보내갖고 조사도 안 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은 결국은 취재 자료 왜곡 정황 확인 그러니까 대선 공작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뉴스타파가 그날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6일 날 김만배 실장님 인터뷰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데스크의 관여 정황이 확인이 돼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작년 3월 6일 날 뉴스타파가 이제 보도한 내용이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그 가짜 보도 내용의 핵심은 2021년도 9월 15일 날 김만배하고 신앙님하고 얘기한 내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녹취록에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윤석열이가 네가 조영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니 윤석열 검사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요렇게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 윤석열 이게 본래 윤석열 검사가 아닌데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준 것처럼 짜집기 의도적으로 왜곡 편집을 해서 이거를 보도했어요. 예. 본래는 윤석열 검사가 아니고 박모 검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박모 검사인데 그 부분을 싹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을 딱 잘라서 윤석열 검사가 타준 것처럼 이 짜집기 녹취록을 왜곡한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지난 대선 경선 직전에 대장동 개발 비리가 불거지니까 주범인 김만배가 사건을 은폐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확산시킨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뉴스타파가 대선 과정에서 후보 검증 TF를 구성했고 TF 차원에서 김만배 인터뷰 보도이 이뤄졌다. 취재 왜곡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보도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뉴스타파가 김만배 인터뷰 녹취를 갖다가 작년 3월 4일 신앙림이가 제보할 때까지 녹취록 존재 자체를 몰랐다. 이게 뉴스타파의 공식 입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아니 신앙림이가 뉴스타파 소속이었는데 이 자문위원회 있었지 않습니까? 신씨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아니 자기 직원한테 제보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제보가 아니고 보고라고 해서 보고. 예. 그래서 그는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신앙님이 뉴스타파의 해명이 가짜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뉴스타파 TF 차원에서 인터뷰를 추진했다고 보느냐.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뉴스타파 측에서 이 가짜 인터뷰를 추진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수사 중이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이게 김만배 단일 프로그램, 단일 공작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뉴스타파라고 하는 이 매체가 조직적으로 공작을 한 건지 그래서 뉴스타파가 이재명과 연결된 건지 아니면은 김만배가 이재명하고 연결된 건지 아니면은 김만배 앤드 뉴스타파가 이재명이 연결된 건지 이거를 지금부터 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수사해야죠. 이건 수사 기밀이죠. 왜? 이거 알려지면 또 어디서 증거인멸이 나타날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즉답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옳은 얘기죠. 예.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뉴스타파는 지금까지도 이거는 공작적 인터뷰가 아니야. 기획 인터뷰가 아니야. 요렇게 부인을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짜집기 녹취 보도다. 이거에 대해서 해당 기자도 철저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녹취 내용을 갖다가 이 편집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뉴스타파 이 보도 기자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님이도요. 인터뷰 직후에 책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검찰에서 지금까지 수사한 걸 보면은 이건 책값이 아니고 이거 신앙님의 활동비다. 신앙님과 조직적으로 다른 언론 만나가지고 이 대선 공작 하라는 거예요. 그 돈이 들잖아요. 그 돈 값으로 그 활동 값으로 1억 6천만 원을 갖다가 책값이라는 미명하에 준 것이 아니냐. 요렇게 검찰은 의혹을 갖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검찰은 올 1월 달에 신앙님이가 김만배의 돈 거래 정황을 갖다가 김만배에게 지금 이 보고한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용진 대표한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김용진이한테 올 1월 달에 1월 달에 김만배하고 돈 거래한 것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수사는 아주 깊이 있게 빠르게 더 진전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조민 패소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대장동 사태, 참, 죄송합니다. 조국 사태 초기에 말이죠. TV조선 기자하고 PD가 그 조민 취재차 집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집에 찾아간 걸 갖다가 주거 침입한 거야. 이렇게 해서 TV조선 기자하고 PD를 갖다가 고발했어요. 고발한 것이 1심, 2심 해서 오늘까지 해서 2심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2심도 말이죠. 1심과 똑같이 무죄를 선고했어요. 무죄 선고는 우위법석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우선 피고인들이 공동 현관문을 갖다가 무단으로 통과하고 그 다음에 조민 집 앞에서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런데 취재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찾아갔고 조민하고 관리소장에게 연락도 취해봤다. 그래서 처음부터 몰래 출입하려던 의도는 없었다. 예, 그러니까 범행적인 측면에서 취재를 모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함정 취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연락을 했으니까 내가 가겠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출입 후에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들은 후에는 공동현관 밖으로 퇴거를 했고 나갔고 다시 공동현관으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런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은 갖추지 않았다. 자, 그래서 결국은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 9월 5일하고 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조민 이 오피스텔이 양산에 있는데요. 이 양산 오피스텔의 공동 현관문을 통과해가지고 조민 집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고발한 겁니다. 요때가 이제 이 조국 인사청문회가 한참 열릴 때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공동주거침입 표기를 종용해서 검찰에 송치했고 작년 7월에 남부지검은 약식 기소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정식 재판으로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지난 3월 달에 1심 법원에서 조민 진술의 정확성 문제 그리고 언론 자유 보장을 이유로 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여기에 불복해서 항소했어요. 자, 더 이상 제가 보기에 검찰도 그리고 조민도 이거는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조민이도 이미 그 가짜 서류 등과 관련해서 법원의 모든 이 기소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반성한다는 의미를 지금 이제 남겨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도 접어라.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조민이가 아니면 조국이가 조금이라도 달라진 그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게 좀 이 모멘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 2심에서 전부 무죄 선고했으면은 어쨌든 간에 이 TV조선 측에서의 취재의 범죄성이 약한 데다가 언론의 취재 자유의 보장을 더 우선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 추세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 올라가도 백전백패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대법원 체제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전에 이제 김명수 같으면 또 혹시나 하고 기다릴 수 있겠지. 이재명 같죠.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점을 분명히 조민과 조고 알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